다들 재밌다고 하는데 나만 재미없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개된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실 때 예전보다 이 캐릭터들이 자기 속마음을 독백으로 줄줄 이야기하는 장면이 좀 많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듣고 보니까 맞아 그렇네 라고 좀 느꼈던 것 같은데, 물론 예전 애니메이션들에서도 독백 장면들이 있기는 했죠. 그런데 요즘 작품들에서 사용되는 독백은 좀 달라요. 캐릭터가 현재 느끼는 감정, 방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생각,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너무나도 상세하고 친절하게 자기 혼자서 이제 중계방송 하듯이 하는 독백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다 도요시라는 일본의 저널리스트 겸 평론가가 쓴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푸른별님이 독자들의 문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요 뒤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들의 컨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와 그것이 이 창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책인데요. 이 독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현대인들이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볼 때 배속 시청을 해본 적이 계세요? 아니면은 특정 장면이 좀 지루하다 아니면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이제 건너뛰어가면서 보신 적이 계신가요? 이 책에 따르면은 이런 시청 형태가 이제는 일부 특이한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것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컨텐츠를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려고 하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사회 심리학적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봐야 할 작품이 너무 많다라는 현상을 꼽았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웨이브 TV 이런 OTT 플랫폼만 해도 몇 개고 유튜브에는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영상 컨텐츠들이 매일같이 업로드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극장 개봉작에 TV 방영작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이 뷔페 식당에 들어섰는데 먹어야 할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내 위장의 용량과 식사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방대한 컨텐츠들을 최대한 많이 소화하고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라는 그 조바심이 결국 배속 시청이나 건너뛰기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 두 번째는 시간 대비 효율성, 즉 이 시성비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인데요. 내가 이 컨텐츠를 보는데 2시간을 투자를 한다면은 그 2시간만큼의 확실한 재미, 확실한 정보, 확실한 감동 이런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가 좀 늘어진다거나 의미 없는 장면이 반복된다라고 느끼면은 이건 시간 낭비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차없이 배속 재생을 하거나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라는 압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앞서 말한 시간 낭비에 대한 두려움, 즉 재미없는 작품을 선택해서 소중한 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한 실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봤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을 나만 모르고 있어서 이 대화에 끼지 못하거나, 혹은 SNS나 커뮤니티에서 그 작품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의견을 내지 못해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꺼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만 이해 못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는 내용을 확실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파악하려는 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런 맥락에서 보면은 결말, 포함, 요약, 해설 영상 요런 것들이 이제 흥하고 있는 것도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신작이 공개가 되면은 거의 방영과 동시에 각종 커뮤니티나 SNS 같은 곳에 그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 평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특정 캐릭터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어떤 장면에 대한 의미 부여가 팬들 사이에서 서로 엇갈리면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쪽의 해석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마치 그것이 공식적인 해석이나 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면은 그와 다른 생각을 가졌던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작품을 틀리게 이해한 것처럼 치부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불편한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해석이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고, 각자가 느낀 다양하고 솔직한 감정들이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유하기보다는 뭔가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반응을 보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재밌다고 하는데 나만 재미없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솔직한 감상을 숨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의 경험이 반복이 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점차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제공해주는 컨텐츠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났고, 결국 제작자들 또한 이런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즐거움보다는 해석의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화된 시청자들의 컨텐츠 소비 습관이 창작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책의 저자는 영상 제작이나 연출 방식이 점점 더 시청자들의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더 쉽고 더 친절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 같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 캐릭터의 복잡한 심리 상태나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암시를 던져주고, 관객들은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고 막 머리를 굴리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봤을 텐데, 요즘에는 그런 식의 은유적이고 함축적인 연출보다는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자막이나 친절한 나레이션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감정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이 훨씬 더 선호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캐릭터가 슬픔을 느끼는 장면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단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독백으로 나는 지금 너무 슬퍼, 왜냐면은 방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아예 대사로 읊어버리는 식인 거죠. 심지어 어떤 시청자들은 대사 없이 풍경만 쭉 보여주거나 캐릭터의 표정만 클로즈업하는 그런 장면들은 뭔가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지루하다라고 느끼면서 쉽게 건너뛰어버리는 경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시청자들이 단 한순간도 지루함을 느끼거나 채널을 돌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극적인 정보나 명확한 대사들을 쏟아내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은 현대사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해하기 쉬운 것, 명확한 것, 정답이 있는 것 을 선호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다층적인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들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그 대신에 모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단 하나의 정답만을 제시하는, 그래서 한 번 보고 나면은 더 이상 곱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컨텐츠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 자체가 지적인 유희나 미학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이 라기보다는 이 SNS에서 회자되고 있는 최신 이슈를 따라잡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정보 수집 혹은 컨텐츠 소비라는 이 실리적인 목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게 이 책의 분석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여러 영상 컨텐츠에서 캐릭터의 심리 상태나 상황을 설명하는 독백이 눈에 띄게 증가한 이 현상은 단순히 요즘 세대들의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거나 창작자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컨텐츠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 공급되는 시대라는 이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시간 낭비라는 실패를 경험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현대인들의 불안심리, 여기에 인터넷과 SNS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하나하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